작은 문제를 풀든 큰 문제를 풀든 계산과학 연구자에게 슈퍼컴퓨터는 꼭 필요하다. 누리온은 날개다. 일반 연구자들이 누리온을 사용을 하면 지금 자기 본인이 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거든요. 연구자들을 날개를 달아서 더 많은 걸 해줄 수 있게 한다. 그래서 저는 누리온은 날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슈퍼컴퓨팅 응용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서상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슈퍼컴퓨팅 응용센터 김한슬입니다. 안녕하세요. 슈퍼컴퓨팅 응용센터 전유경입니다. 저는 분자동력학 시뮬레이션이라는 기법을 사용을 해서 바이오 쪽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분자동력학 시뮬레이션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자 하는 대상을 원자 단위로 쪼개서 그 원자들이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추적을 하는 기법인데요. 원자 단위로 시스템을 쪼개다 보니까 계산량이 굉장히 많아지겠죠. 그리고 특히 이제 제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물질은 세포고요. 근데 이 세포 같은 경우는 뭐 세포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100조 개 이상의 원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실험으로 못 봤던 것도 이런 시뮬레이션으로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누리온 같은 슈퍼컴퓨터를 사용하면 우리가 좀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이런 질병 치료하는데 좀 더 다가갈 수 있다 측면에서 되게 재밌었던 연구 같습니다. 네, 저는 암 유전체 분석을 주로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다양한 뭐 폐암, 위암, 뭐 환자 데이터들, 유전체, 전사체 데이터 분석해서 이제 암의 발병 기전 같은 거 분석하는 연구를 주로 수행하고 있고, 뇌질환, 자폐증 관련된 그 마우스 모델에 대한 단위세포 전사체 데이터 내 분석도 같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실에서 진행되는 연구를 좀 소개해드리면, 이제 이준학 박사님은 카이스트 이정호 교수님 연구팀과 함께 이제 대표적인 노인성 치매인 알츠하이머병의 새로운 이제 원인 유전자를 규명하는 연구를 하고 계시고요. 백효정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20년 넘게 축적된 1000만 명의 의료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조현병 합병증 모델을 규명하셨습니다. 제 생각에는 기초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고요. 그 해당 연구 도메인에 대한 연구 지식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해당 연구 분야에서 어떤 방정식을 세운다든가 했을 때 이 방정식을 어떻게 풀지를 저희가 많이 고민을 하거든요. 그 해당 분야에서 이런 지식을 쌓고 이걸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결정하는 게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 가장 좋은 점은 실험으로는 그 작은 원자 단위 컨트롤이 바뀌었을 때 어떤 특성이 바뀌는지를 잘 알기 어려운데, 계산을 통해서 이제 이런 물질이 있을 수 있다라는 소재 발굴이라든지 뭐 특성에 대한 예측이라든지 뭐 이걸로 이러한 소자를 만들면 이런 반도체를 만들 수 있어요 하는 제안도 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실험하시는 분들은 신놀이를 한다 그러는데, 내가 만들어 놓은 가상 세계에서 특성이 딱 발현되는 것을 보고 실험에서 그게 진짜 그렇게 된다라는 것을 검증해 줄 때 좀 쾌감이 있습니다. 모든 연구자에게 연구 장비는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거는 거의 생명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계산과학이나 뭐 AI나 데이터 과학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 생명줄인 연구 장비가 슈퍼컴퓨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작은 문제를 풀든 큰 문제를 풀든 계산과학 연구자에게 슈퍼컴퓨터는 꼭 필요하다. 최근에 이제 코로나처럼 저희가 예상하지 못한, 예기치 못한 일들이 발생했을 때 슈퍼컴퓨터가 도움이 돼서 더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고 앞으로 슈퍼컴퓨터가 더 많이 중요해지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학부 때 기계공학을 전공을 해서 연료체 쪽에 좀 관심이 많았습니다. 바람을 연구하기 바람을 재미있게 봤었는데, 연료체를 컴퓨터로 연구를 하게 되면 이걸 풀기 위해서는 격자로 이제 공간을 쪼개게 되는데, 그럴 경우 계산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누리온을 이용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풀 수 있고, 그리고 실제 도시에서 열이 어떻게 전달이 되는지를 연구했던 게 굉장히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유니스트 이준희 교수님 그룹에서 산소 원자 하나 크기로 정보를 저장하는 반도체를 발견했다라는 시뮬레이션을 하셨어요. 그 컴퓨터라는 게 0과 1의 이진법 신호로 정보를 저장을 하는데요. 예전에 뭐 영상에도 나오듯이 진공관이라는 것을 사용했었고, 그 다음에 트랜지스터라는 거를 만들어서 정보를 더 작은 사이즈에 저장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이제 가장 작은 단위인 원자에다가 정보를 저장한다라는 그런 발견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추후에 실제로 만들 수 있게 되면은 초소형의 전자기기로도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이런 반도체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 내용 자체가 참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누리온은 날개다. 일반 연구자들이 누리온을 사용을 하면 지금 자기 본인이 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구자들을 날개를 달아서 더 많은 걸 해줄 수 있게 한다. 그래서 저는 누리온은 날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리온은 오아시스다라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사막을 건너는 일을 연구를 완수하는 거에 좀 비유를 해보면은, 근데 개개인이 갖고 있는 작은 HPC 클러스터를 물병이라고 치면요. 가다가 오아시스를 만나면 엄청나게 많은 물이 있으니까 마음껏 물을 마시고 물병에 물도 채우고 다시 사막을 건너는데 힘이 돼서 딱 건너는 것처럼 슈퍼컴퓨터처럼 되게 많은 자원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연구 장비가 있으면 우리가 연구를 완료하는 데에 큰 힘이 된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누리온 관련 정보를 더 얻고 싶다면 슈퍼컴퓨터가 더 궁금하시다면 아래 주소를 방문해 주세요.